이 음식들이 뼈를 녹일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골다공증의 최악인 이 음식 5가지는 절대 피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리학사 유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선생님께 그랬어요. 전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칼슘제도 먹는데 어떻게 골다공증이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유전으로 인한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유전적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미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조금만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이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특히 먹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이 음식들이 뼈를 녹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칼슘을 섭취를 해서 뼈로 들어가야 하는데 뼈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골다공증의 최악인 이 음식 5가지는 절대 피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이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도 같이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다시 적정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어쩔 수 없이 뼈에 저장해 놓았던 칼슘을 빼서 쓰게 됩니다. 그럼 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결국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혹시 콜라를 물처럼 마셨던 30대 남성이 이 기침을 하다가 허벅지 뼈가 골절됐다는 기사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검사 결과 이 남자의 뼈 상태는 이 80세 노인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콜라의 탄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보통의 탄산 음료는 정제수에 탄산가스, 정제당, 구연산, 카페인, 이 톡 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탄산음료가 뼈를 녹이는 이유는 바로 탄산이 아닌 인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체내 pH 농도의 평형을 유지하고 인체의 생리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이는 인산염 형태로 존재하고 이 85%가 뼈에 들어있는데요. 인을 영양제로 섭취해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는 영양제 따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골고루 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칼슘 섭취는 부족하고 인산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먹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칼슘과 인이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상적인 칼슘과 인의 섭취 비율은 1대1인데 칼슘보다 인 섭취량이 지나치면 인이 뼈로 가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체내 인 농도가 높아지면 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 칼슘 흡수 장애를 일으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커피, 바카스. 바카스, 홍차, 그리고 에너지 음료, 레드불 같은 그런 에너지 음료, 초콜릿에도 들어있어요. 이게 카페인은 활력을 주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이뇨작용이 있으며 이 소변으로 칼슘을 빠져나가게도 합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하루 330mg 이상 섭취했을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톨사이즈 한 잔에는 대략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2잔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나 녹차, 홍차, 초콜릿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자칫하다가는 하루 카페인 권장량인 330mg이 훌쩍 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커피 믹스는 어떤가요? 이 커피 믹스 한 봉지당 카페인 함량은 56mg이라서 카페에서 사 먹는 커피보다는 카페인 함량이 낮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콜라에 있는 인산염이 스틱 한 개당 35mg이 들어있어 콜라보다도 더 높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괜찮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믹스커피보다는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번째, 시금치와 죽순입니다. 시금치랑 죽순은 건강에 좋은 채소가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제 육류 섭취량이 과도한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하지만 시금치나 죽순에 포함된 옥살산은 우리 몸속에 칼슘 배출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요로 결석도 생기게 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은데요. 다행히 옥살산은 물에 데치면 제거가 되는 성분이므로 이 데쳐서 먹고 또한 깨를 같이 먹으면 옥살산의 독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나물로 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뼈 기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는 황산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는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더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붉은 육류를 섭취한 여성은 일주일에 1회 붉은 육류를 섭취한 여성보다 골절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고 이 파우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몸무게 1kg당 1.5g의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 대신 두부나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먹었는데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짠 음식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면서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면 짜게 먹는 건 피하시고요. 두 번째, 탄산음료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카페인 음식은 어떤 음식이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숙지하셨다가 하루 권장량인 330mg이 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시금치, 숙주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데쳐서 깨와 함께 드시고요. 다섯 번째,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동물성 고단백 식품보다는 두부나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에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나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